자, 그다음에 입조대표 회의 임원 선출. 임원은 지금 좀 전에 봤듯이 회장, 감사, 이사를 이제 선출한 인원수를 이제 보시면 박스에 가 보니까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둡니다. 그래서 1번 나와 있고요. 2번. 이제 구체적인 회장, 감사, 이사 선출에 관한 부분에 질문 일단 1번에 회장 선출에 관한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임원 선출, 입조대표 회의 임원. 이번은 지금 1번에 양가로 1번에 회장과 2번에 감사와 3번에 이사가 나와 있는데 양가로 1번에 회장입니다. 회장을 이제 선출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이 회장부터 잠깐 이제 보시면 지금 회장, 감사, 이사, 이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하고 요새 좀 이따 살펴보게 될 임원 선출하고 해임에 관한 규정은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을 부분들에서 일단 1번에 회장의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1번, 2번. 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등 최다 득표자를 선출합니다. 3번. 자,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문항은 2번하고 3번. 회장은 지금 문항 2번하고 3번에 따라 선출합니다. 그런데 자, 문항 4번을 잠깐 가본 4번은 2, 3번에도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할 수 있지만 4번에 가보니 어떤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냐면 4번에 갔을 때 자, 다음의 경우라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지문에 4번의 기억. 후보자가 없거나 1부터 3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라면 없는 경우 하고 두 번째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500세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4번의 기역, 니은. 그럼 4번의 기역과 니은에 따른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회장을 선출할 거냐 그래서 지금 문항 4번 가보면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그래서 지금 4번에 해당 이 4번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한 게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 얼마가 선출합니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뭐 할 수 있다? 회장을 선출한다. 그래서 2, 3번은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하지만 4번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입주대표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양가로 1번 나와 있고요. 양가로 2번 감사 선출입니다. 감사.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감사를 선출하자는데 그래서 이번에 4번 감사를 가보니까 문항 1번. 1번은 지금 문항 1번에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단 회장 감사는 보니까 각각 문항 1번에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자, 후보자가 선출 필요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합니다. 3번.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면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라고 해서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을 통해서 2, 3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면 선출하는데 여기도 문항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감사도 2, 3번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지만 문항 4번입니다. 4번에 가보니까 4번도 사유는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제 그래서 4번에 가보니까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대표 회의 구성은 과반수로 선출하며라고 해서 요거 4번도 기억하고 니은, 4번도 기억하고 니은에 가보니까 일단 사유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기억에 후보자가 없거나 1부터 3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양가로 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이 미달하여 추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는 기역의 경우하고 니은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500세 미만인 의 공동단지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선출하면 입주대표 구성원이 얼마 선출하더라? 과반수. 그래서 여기도 입주대표 구성원 얼마가 선출합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일단 그러면 자, 회장, 감사는 입조자 등의 직접 선출을 통해 선출하는데 회장의 경우 4번이나 감사 경우 모두 4번에 각각 두 가지 경우에 해당 몇 대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입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돼 있고 문항은 지금 다시 회장의 지금 동그라미 4번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해서 회장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서 첫 번째 줄에 선출하며 입조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추첨으로. 감사도 마찬가지 문항 4번에 지금 지문에 갔을 때 선출하며 입조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으로 어떻게 선출합니까? 추첨으로. 그래서 여기 과반수 찬성 B쪽에 모두가 다 뭘 어떤 게 그 경우라면 어떻게 선출할 수 있다? 추첨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하나 봐두시면서 자, 그다음 밑에 이제 가보니까 2사입니다. 2사. 양가로 3번에 여기 누구를 선출? 2사를 선출. 2사를. 자, 2사는 어떻게 선출합니까? 봤더니 간단하네요. 보니까 여기는 입조대비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래서 이사는 가보니까 다른 지문이 이 회당 감사 다수겠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입조대비 회의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일단 보죠. 지문은 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조대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선출하더라? 추첨으로 선출한다고 돼 있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사는 입조자 등의 직접 선출하는데 어떻게 선출하면 이사는 이 입조대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 입조자 등이 직접 선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원 중에서 입조자 등의 직접 선출이 되겠는 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회장과 감사가. 이사는 어떻게 선출하더라? 여기는 입조대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먼저 했고요. 여기까지 정리했고 이제 임원 선출했고요. 좀 전에 뭘 또 봤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누구도 선출했더라? 동별 대표자를 동별 대표자도 선출하는 규정 좀 전에 봤었죠. 그럼 이제 지금 선출 규정은 누구 선출을 봤었냐면 지금 다 보고 있는 게 임원 선출이지만 누구 선출도 좀 전에 봤습니까?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정도 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거나 임원으로 선출된 자들이 뭐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죠? 해임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순서를 보시면 우측에 41페이지에 가시면 일단 해임에 관한 절차부터 좀 정리를 먼저 해버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선출에 관한 규정을 방금 살펴드면 이제 이 두 대상들에 무엇도 살펴보자. 해임에 관한 절차를 먼저 좀 정리하고 기타 나머지 정리할게 부분들은. 자, 그러면 자, 문항 동그라미 지금 11번에 박스로 들어가 보면 임기 등에 관련해서 문항 4번 있죠. 4번에 가보니까 자, 박스 4번에 음영 좋은 부분과 같이 나와 있는 동그라미 4번을 가보면 동별 대표자 및 입조대표 회의 임원은 관리격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그래서 일단 1번에 동별 대표자는 어떻게 해임합니까? 해당 선거구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합니다. 1번. 2번. 입조대표 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그래서 임원.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그 해임에 관한 규정, 여기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좀 살펴보시면 임원입니다. 임원은 지금 2번에 가번에 2번에 가서 여기 문항 2번에 가입니다. 가에서 가는 누구를 해임합니까? 회장 및 감사. 그래서 가번에 회장 및 감사를 어떤 절차를 통해 해임하냐? 전체 입조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뭡니까? 해임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으로 뭐하더라? 해임합니다라고 이렇게 지문에 끝났고요. 이어지는 지문에 자, 다만이랑 입조대표 회의에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그래서 근데 보시면 지문의 단서에서 다만에 따라 이제 어디에 선출됐다? 입조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를 어떤 절차를 통해 해임합니까?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이 경우에 이때는 어떤 절차를 여기는 입조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입조대표회의에 선출 이번 지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선출된 임원은 여기는 어떻게 해임한다 여기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뭡니까 해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선출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회장하고 감사는 어떻게 선출됐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선출된 회장 감사는 어떻게 해임합니까? 여기는 이 가에 따른 절차가 뭐에 따라서 관리 규약이죠. 그러면 자, 좀 전에 여기 선출에 관한 규정에 각각 봤던 뭐 있었어요? 4번 회장의 4번하고 그리고 감사의 문항 4번에 여기는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회 기억리원에 따른 경우 선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선출됐다는 건 방금 여기 보고 있는 입주대표회의에서 선출됐다는 건 방금 선출 과정에 봤던 1번의 4번의 기억니은하고 2번의 4번의 기억니은에 따른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선출돼도 그때는 뭐에 따라 여기 해임합니까? 그때는 관리 규약에 따라 해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사는 어떻게 해임합니까? 이사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이제 그래서 이사는 이제 변동 없고 이제 회장 감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서 그다음에 뭐 문항번호 그대로 나번에 이사는 어떤 절차를 통해 해임을 여기는 뭐 관리 규약에 따른 절차에 해임한다까지 이제 해서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하고 해임 규정까지 묶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 선출 해임은 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기타적인 아직 현재 41페이지에 설명드리지 않은 지문 중에서 위에 문항 동그라미 10번으로 박스 일단 벗어나서 위에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보니까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번에서는 현재 그 문항 번호 10번에 그대로 10번에 그대로 갔을 때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10번에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은 일단 그러면 관리 규약 일단 그럼 여기 이 입주대표 회의록은 공개하다 한다 해서 공개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디로 그 공개 의무를 정하라고 그랬습니까?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에 응한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규약에 만약에 공개라고 돼 있으면 공개한다는 거고요. 규약에 비공개라고 돼 있으면 비공개한다는 이야기지 공개한다 안 한다 의미가 아니라 뭘로 정하세요? 공개 의무를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정해서 공개할 수도 비공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의미가 10번 지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요. 부분들은 자 11번 뭐 건너뛰어서 바로 밑에 마지막 지문으로 가볼까요? 마지막 지문에 13번에 한번 13번으로 가보죠. 13번에 이제 13번에 가보니까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들 얼마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입주대표 회의 구성원 중에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수가 얼마더라?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인 동별 대표 수가 얼마더라? 여기 그 지문 중에 사용자가 구성은 얼마가 됐더라?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과반수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을 뭐 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13번은 그 일단 여기서 요 지문은 중에 요건 바로 이어서 의결 사항에 관한 지문을 정하는데 이 지문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사용자가 구성을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의결 사항을 달리할 수 있다. 과반수인 경우면 의결 사항을 뭐 할 수 있다? 달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정리하는 지문에서 일단 문항 10번하고 11번 정리하고 이제 박스에 임기로 들어가서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죠. 부분들은 임기는 그 박스 11번의 지문에 자 동그라미 1번 임기는 몇 년인가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선출된 것들 전임자 임기는 다음 구번에 따른다. 그래서 1번 자, 모든 동별대 임기가 동시 시작하는 몇 년인가요? 2년. 그 밖의 경우라면 전임자 남은 기간 2번. 동별 대표들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횟수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1번하고 문항 2번, 1,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항 1번하고 2번, 1번, 2번 묶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임기는 몇 년으로 합니까? 2년, 2년입니다. 2년으로 하되 몇 번만 중임할 수 있다? 한 번만 뭐 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 번만은 이 횟수에는 몇 개월 미만이에요. 몇 개월 미만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 한 번이라는 횟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숫자는 질문은 2년 한 번만 중임하는데 6개월 이 전임자 남은 임기 몇 개월? 6개월 미만이면 이 한 번의 횟수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동별 대표 임기는 몇 년까지 가는 몇 년이란 거죠?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한다는 임기가 몇 년? 4년이에요. 4년이란 건 뭐 임기 끝나고 한 번을 쉬든 쉬지 않고 연소가 된 건 임기는 최대가 몇 년까지인가요?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이 한 번이라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더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동별 대표자가 그 해당 그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러면 전임자가 임기 몇 개월 남겨두고 사퇴했더라? 5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한 선거에 갑이라는 후보자가 출마해서 선출이 됐죠. 그러면 갑이라는 후보자는 선출된 동별 임기는 몇 개월짜리인가요? 5개월이에요. 그럼 이 갑이란 이 동별 대표자가 이제 5개월 임기를 마치고 임기를 마쳤다면 후에 임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여건 상황이 된다면 임기는 최대가 몇 년인가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4년, 여기까지 하면 몇 개월이죠? 5개월이죠. 그래서 전임자 임기가 몇 개월 미만이면 6개월 미만이면 그때 횟수에 포함한다. 이 한 번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는 4년 플러스 얼마까지 여기까지 하면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더라? 4년 5개월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개념 그렇게 정리하시고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그때 이 전임자 남은 임기가 몇 개월 미만이라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횟수에 포함한다는데 안에서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4년 5개월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뭐 선출이 됐다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데 4년인데 6개월 미만인 어떤 선거구 사퇴한 사람이 사퇴된 선거구에 후보자로 나갔다면 그것들이 횟수에 포함하지 않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더라? 4년 5개월까지 가능한 의미만 확인하셔서 정리 봐둘 거예요, 부분들은. 자, 그렇게 해서 1번하고 2번 정리하고 그러면 자, 중임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대해서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합니다. 한 번만 중임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자, 6개월 미만이면 이제 규정이 있었으면 자, 이제 그러면 중임. 자, 이제 그러면 자,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4년 했다고 봐요. 자, 그럼 4년 했으면 이제 이 4년의 임기를 채운 동물 대표자는 이 동물 대표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중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년 임기 끝나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중임한 사람 4배대로 동물 대표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원칙은 중임하게 되면 안 돼. 4년을 채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건 여기도 이와 같은 이 조건 하에서 가능 모든 경우 다 된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환경 또는 여건 하라면 누구도 가능합니까? 중임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게 부분들이 이제 그 밑에 설명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보시면 문항의 3번. 자, 이 항에도 불구하고 이외의 선출 공고 양가를 고다고 그 횟수 계산한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에 양가를 고다고 이외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원칙은 안 되지만 이와 같은 동그라미 3번에 따른 여건하는 것에 누구도 가능합니까?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될 수 있다, 없다? 선출이 되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42페이지로 넘겨서 그 박스 밑에 가보니까 박스 내에 가보면 입주대표 회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부분들은.
자, 이제 박스에 보면 입조 대비 회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자, 일단 문항 먼저 2번으로 가면 입조 대비 회의 의결 사항부터 한번 볼까요? 문항 번호 갔을 때 입주자 대비 회의 의결 사항을 가보니까 일단 문항 번호 1번부터 해서 마지막 몇 번까지 17, 17가지는 뭐냐? 그 중에 13하고 13, 2로 처리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일단 그 뭐 지문 그대로 갔을 때 의결 사항은 총에서 몇 가지 의결 사항이 있더라 보니까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17번까지 해서 총 18가지 의결 사항은 총에서 1번부터 해서 17번 총 17가지 이제 여기 이제 13, 2로 처리했다면 일단 문항 번호로 하면 17이지만 총 이 의결사항 총 몇 가지 된가요? 18가지가 됩니다. 부분들에서 18가지 관해서는 누가 의결하면 입조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줘야 뭐합니까? 관리 조치가 뭐 집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 1부터 17에 해당 의결사항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른 지문을 끼워 넣기 해서 의결사항이 아닌 걸 여기다 끼워 넣기 하면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있다. 지문 안에서. 그럼 지금 당장 그 17가지 다를 정답 일단 그 다수의 사항이 있다는 걸 하나 봐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 의결사항 중에 정확히 2가지를 하나 구분해낼 게 있는데 지문은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보고 가죠. 일단 그 전에 뭐를 정리할 거냐면 그럼 이 17가지 입조대표에 의결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관련해서 그러면 입조대표의 의결 사항에는 입조대표에 분명히 의결을 해줘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돼요.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그럼 입조대표 회의에서 이거를 의결하려면 얼마를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라고 봤을 때 문항 위에 1번에 가보니까 입조대표 회의는 입조대표 회의 구성원이 얼마가 찬성합니까?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그래서 이 1번부터 17번에 해당되는 이 17에 해당 입조대표 구성원 얼마가 찬성? 입조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로서 뭡니까?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17가지 사항은 그렇다 했던 정리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17가지 모두가 다 의결로 효력을 갖습니까? 네. 과반수가 찬성 의결로 17가지 1번 17번 효력을 갖는데 자 여기는 그 17가지 지문 중에서 2가지를 따로 한번 빼보죠. 밑에 이제 그 박스 문항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3번은 여기서 지금 이 2가지를 따로 빼서 볼 건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 지금 지문의 그 문항 3번의 첫 번째 줄에 입조자 대표 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얼마더라? 과반수에. 그러니까 이때는 사용자가 입조대표 회의 구성원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입조대표 구성원이 얼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1번부터 17에 해당되는 이 의결상 일부는 정족수 요건이 다르고 일부는 제외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라면 지문에 보면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규정에 따른 지금 두 번째 중간에 2항 몇 호라고 되어 있습니까? 12호에 관한 사항 의결상에 뭐 하더라? 제외. 그러면 여기는 1번부터 17번 중에 몇 번은 12번. 12번은 이건 의결상에서 뭡니까? 제외. 의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러면 자 12번 한번 찾아 들어가서 볼까? 어떤 사항이길래 의결상에서 제외를 시켰냐면 12번에 가보니까 12에 공동주택 공용법원의 담보 책임 및 종료 확인이죠. 그러면 이 종료 확인은 사용자가 구성원의 과반수 사용에 있던 의결상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의결상 빼버리겠다는 거죠. 12번, 12번하고 자 하나 더 문항에 자 같은 항 14호 중 13 및 14호 그럼 같은 항 14호 중에 장기성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들을 의결한다. 그래서 그럼 위에 올라가 보니까 14를 가봤더니 14는 가보니까 장기수선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인데 양가로
비용 지출을 수반한 경우를 한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장기수송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인데 여기는 두 가지 계획 모두 가지고 그중에 무슨 계획에 대해서만 장기수송 계획에 대한 뭐예요? 수립 또는 조정. 그래서 장기수송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입니다. 그래서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뭡니까? 사항 중에서 비용 지출을 수반한 사항에서는 의결사항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의결을 하긴 하는데 플러스 동의를 했대. 그럼 이 수립 또는 조정된 사항에 대해 의결로서 이게 효력을 가지려면 이때는 어떻게 더 의결을 합니까? 이때는 전체 입주자의 얼마가 의결했다.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의결했다. 밑에는 이 동의를 의결했다면 이 의결대로 뭐 하더라? 진행하겠더라. 그래서 일단 가장 첫 시작은 여러분 1번부터 17번에 필요 정족수 요건 얼마가 돼? 입주자 구성은 얼마? 과반수 찬성이나 하나 정리하고 그 17가지 사항 중에서 사용자가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라면 그 중에 몇 가지 12에 해당되는 의결사항에서 제외하는 거고 14호 중에서는 뭐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장기수송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 동의는 누구 동의 필요합니까? 여기는 전체 입주자. 여기도 누가 들어가면 틀린가요? 등이란 질문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대로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라고 해서 질문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항 4번을 잠깐 볼까요? 4번에. 자, 4번은 지금 입주자 대비 회의 소집에 관한 거에서 4번 입주자 대비 회의의 회의 소집입니다. 회의 소집. 입주자 대비 회의 소집은 몇 일 전에 소집을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의 소집은 알 수 없는 게 왜 알 수 없냐? 가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입주자 대비 회의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소집은 어떻게 이 회의를 소집한가? 회의 소집 뭘로 정하더라? 관리 규약입니다. 그럼 관리 규약이란 건 뭐예요? 관리 규약은 자치규약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 절차가 공동체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단서는 가보니까 다만에 따라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한 때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 입주 회의를 소집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는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관리 규약으로 지금 회의를 소집하는데 지금 단서죠. 그러면 단서는 지금 단서 규정에 따라 단서는 몇 가지 단서에 해당합니다. 단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는 보니까 총에서 몇 가지가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우측에 단서를 가보니까 입주자 대비 회의 구성원이 얼마가 청구했습니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입주자 대비 회의 구성원이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회의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얼마가 10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은 누가 회의 소집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보니까 3번은 전체 입주자 얼마 10분의 1 이상. 여기는 지금 회의 소집이 요청이 누가 전체 입주자면 전체 입주자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3번은 지금 요 양가로 그러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회의 소집하는 것은 모든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단서 있죠. 단서. 양가로 이 단서에 해당이 됐은 경우라면 그때는 얼마가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까? 전체 입주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 라고 되죠. 그러면 이 1, 2, 3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이 단서 요건을 주게 되면 그때는 이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 회의 소집은 언제로부터? 여기는 해당 일, 소집을 요구하는 해당 일부터 며칠이나 회의를 소집한가요? 14일 이내 회의를 소집한다. 그래서 사유 1, 2, 3에 따른 3가지에 따른 정족수에 따른 숫자 꼭 기억하시고 주의할 건 여기 3번을 좀 주의할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 여기 회의 소집 3번에 따라 이 단서 요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 단서 요건에 따라 회의 소집은 누가 회의 소집을 요청합니까? 입주자인가 입주자 등인가? 여기도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입주자만 나와야 돼요. 등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 주의하셔서.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기 지금 3번은 따로 가기보다는 좀 전에 여기 방금 봤던 입대표의 의결사항 중에 사용자가 구성원의 과반수인 경우는 그중에 요 4번 장기성계 수립 또는 조정 얼마 요건이 필요합니까? 전체 입주자 얼마가 필요해요? 과반수 서면 동의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로서 이 장기적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동의를 받아 의결을 대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뭐예요? 모여야 되죠. 얼마가 모여야 돼?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유는 무슨 사유? 그럼 결국 요 두 가지는 따로 갈까? 이 두 가지 묶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좀 수월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입주자 10분의 2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이 10분의 1 이상이 전체 입주자 10분의 1 회의를 소집을 했고 소집 결과 얼마가 지금 의결 동의했다는 거죠.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그 동의 내용들은 뭐하더라? 이 사항을 뭐 하겠다? 의결하겠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요 회의 소집 예외적인 단서 요건의 3번은 뭐랑 꼭 연결해 봐두시자. 예, 사용자가 과반수인 경우에 따른 이 요건에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때 회의 소집하고 연계해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 봐두시면서 갑니다. 부분들은 자 회의 소집 밑에 박스 5번하고 6번 입주대표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 노무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도 된다 안 된다?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해서 문항 6번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6번에 이제 보면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에서 입주대표회의 마지막에 되는 부분에 교육에 관한 규정의 6번. 자, 그다음에 6번 입주대표회의 6번은 이 구성원 교육입니다. 구성원 교육.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누구를 선출한 교정 지금 쭉 살펴봤던가요? 동별 대표자. 그럼 이 구성원 교육은 누가 그 교육대에서 되는 겁니까? 동별 대표자를 상대한 대선하는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윤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구성원이 교육을 받습니다. 실시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시정군수 실시권자가 되는 거예요. 문항 3번으로 먼저 좀 내려갔다가 와볼까요? 3번으로 내려가 봅니다. 교육 대상은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자가 된다고 했는데 3번에 가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대 교육을 입주자 등에게 뭐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성원 교육을 누가 받고자 희망한다면 교육을 입주자 등이 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한다면 이때 누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구성원에게 실시가 되든 아니면 입주자 등에 실시하든 이 교육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할 거냐가 위에 동그라미 2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교육 내용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된가요? 총에서 기억부터 어디까지 시옷인데 그 밖에는 그냥 버리더라. 그래서 어디까지 교육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사항까지 대해서는 뭐더라?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그래서 기억. 공동체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2번 니은.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디귿.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의 장기성 충당금에 관한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하자 보수에 관한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비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봐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교육에 관한 건 동그라미 4번의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1번. 자, 그럼 최소 교육 대상자가 몇 일 전까지 그걸 알려줄까 보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은 몇 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을 부분들 하나 봐주시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이제 구성원 교육 중에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하실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문항 2번에 자, 입주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몇 시간 교육을 받습니까? 매년 4시간. 그래서
여기 이제 구성원 교육의 문항 번호로 한번 갔을 때 문항 번호 2번, 2번 여기 2번에 가본 경우에는 2번에 매년 몇 시간, 매년 4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간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넘어왔던 문항 번호 1번에 가니까 시장 구정 교육 며칠 전까지 이걸 알려줍니까? 10일 전, 10일 전에서 1, 2번에 따른 숫자 10일 전 4시간 주기는 얼마의 주기를 합니까? 매년 실시한다. 그래서 1번,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항 3번입니다. 교육은 어떤 방법을 합니까? 모이세요. 무슨 교육? 집합교육의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에 따른 단서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무슨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 집합교육하고 온라인 교육에서 영어 좀 체크 봐주시고요. 4번, 5번입니다. 자, 5번은 지금 5번은 여기 문항 5번은 수강비용이에요. 수강비용이라고 표현했지만 수강비용은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비는 누가 부담할 거냐? 자, 그럼 이제 수강비용 교육비는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러면 좀 전에 교육은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입조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희망한다면 입조자 등이 희망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수강비용은 구성원에 대해서 실시했을 경우하고 누굴 대상으로 했을 때 입조자 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강비용은 규정이 같다 틀리는 걸 확인하자. 그래서 이 수강비용의 부담한 게 같은지 교육 대상자 다른지를 그걸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5번에 가보니까 5번은 자 수강비용은 어디서 입조대표회의 운영 경비에서 부담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부담합니까? 입조대표회의 운영경비, 즉 사용료 중에 하나인 입조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을 하며 입주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수강생 본인이.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 교육 대상자가 본인들이 희망해서 교육받을 때는 이 수강비용은 입주자 등 누가 냅니까? 여기는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구성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입조대표회의 운영 경비에 부담하지만 입조자 등에 대한 수강비용은 누가 냅니까? 수강생 본인이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문항 교육비에 관한 부담 한계까지 해서 5번 정리하고 6번은 그냥 참조적으로 읽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부분들은. 자, 지문 하나 정리를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보실 것은 지문에 그 다음 하나 보실 것은 보시면 자 7번의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 7번. 자 7번은 자치규약이에요. 자치규약이라는 것은 입조자 등이 스스로 정한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이 있는데 일단 관리규약은 보니까 지문에 좀 많은 부분을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은 지문이지만 지문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그 박스에 들어있는 관리규약 준칙의 포함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 관련 부분 들어 일단 1번에 그럼 1번은 지금 여기 박스에 들어있는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준칙. 자,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그럼 준칙은 누가 정하냐 그래서 준칙을 제정하는 주체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준칙은 누가 제정하자 물어보게 되면 지문에 뭐라고 나와야 돼 보니까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체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란 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문항 1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이 준칙을 누가 정합니까? 지문을 주게 되면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준칙을 정하는 주체를 뭐냐 물어보면 누가 정합니까? 특별시장에서부터 특별자치도지사라고 지문을 주기도 하지만 이 긴 지문을 줄여서 그를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대. 그를 특별시장은 특별자치도지 지문을 줄여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그를 시도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부분들에서 같다는 것만 봐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 같다 틀리다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준칙을 제정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 준칙을 정한다 OX 그렇죠. 준칙을 만약 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 준칙을 정한다 OX X 왜 여기는 뭐 이
길게 주거나 짧게 주거나 이 두 개의 지문 중 어느를 주든 간에 이 수원시장은 이 범위에 들어가면 안 들어간가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만 확인해서 지문은 길게 줄 수도 있지만 대신 뭐 짧게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준칙하는 부분 한번 봐주시고 준칙은 그러면 박스에 가보니까 박스에 관리 규약의 준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해서 지문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여기 관련 이 관리규약 준칙의 포함사항입니다. 포함사항에서 자 준칙 포함사항은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이제 문항 번호로 가보니까 포함사항은 몇 가지가 있냐면 포함사항은 지금 문항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나와 있냐면 30번까지. 그래서 포함사항은 보니까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 1부터 30에 대한 30가지를 포함해서 뭐 합니까? 관리규약 준칙을 누가 정할 때 시도지 정할 때 이 30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누가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라고 했을 부분들은 자 그래서 봤더니 30가지를 정리하기는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더라. 그렇죠. 이게 적지 않은 양이다 보면 이게 정리하려면 설정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유형만은 지금 간단히 보죠. 그러면 준칙 포함사에 근래 좀 출제가 예전에 좀 출제했던 부분인데 근래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냐다가 근래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형은 기존에 봤을 때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 이 중에 이 1번부터 30번 중에 4개를 가져오고 아닌 하나를 끼워 넣기 해서 준칙 포함료를 물어보는 유형도 출제를 했었어요. 부분들이. 그죠? 그게 그냥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가장 근래 문제를 물어봤던 어느 부분을 갖고 문제를 물어봤었냐면 자, 그 중에 이제 보시면 21번. 여기는 포함사항 중에 문항 번호 1번부터 31번 중에 21번 볼까요? 지금 가장 근래 출제됐던 것은 1번부터 30번 4개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때는 21번을 가지고 단독 문제로 물어봤어요. 자, 21번을 잠깐 가볼까요? 21번을 가보니까 공동체 어린이집 임대 계약에 대한 지방 자체 무상 임대하는 걸 포함한다. 그래서 임대 계약에 대한 다음 강목 임차인 선정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는 21번은 임차인 선정 기준이다. 그래서 임차인을 선정할 때 몇 가지 선정 기준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합니까? 21번에 가봤더니 박스에 가에서 어디까지? 마까지. 그래서 여기는 지문에 가에서 마까지. 그래서 가에서 마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5가지를 고려해서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지문은 여기 보시면 그 총 30개 중에 4개를 가져온 게 아니라 21번 이 지문에 보시면 여기서 하나를 빼고 성격이 다른 지문 하나 요거를 끼워 넣기 위해서 문제를 물었던 적이.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21번 아마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2번 반복의 여지는 좀 낮고요. 이런 요인 출제가 됐다면 21번의 요형과 좀 흡사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문항 번호 가셨을 때 28번이 가번하고 나번. 혹시 이제 출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8번에 가보면 그 2가지가 있죠. 28번에 가하고 나와 관련된 각각의 사항들이 몇 가지겠어요? 가번도 4가지, 나번도 4가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21번의 요형을 혹시 좀 답습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갖고 2번 반복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몇 번을 갖고 물어볼 수 있다? 21번에 가나 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물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성격의 단어를 끼워 넣기 위해서 가 중에 하나를 끼워 넣거나 또는 나 중에 하나를 끼워 넣기 위해서 가번이나 나번을 갖고 문제를 별도 독립 문제로 물어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에서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에서 여기 이제 그 정도만 보시겠네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 차후에 문제풀이 과정을 좀 정리한데 지금 여러분들 30까지 다 정리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유형 정도만 정리하고 문항 하나만 밑에 나와 있는 29번만 좀 29번. 예, 포함사항 중에서 29번 가보시면 지문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요건 한 2년 전에 보면 그 경비원이 어떤 그 집주민의 시달림이 결국 지쳐가지고 자살한 사건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도 새로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만 그 부분 정도에 해서 이와 같이 다수의 사항을 포함해서 누가 시도지사가 뭘 정합니까? 준칙을 정한다 정도만 확인하시기 부분들에서
나중에 뭐 문제를 또 몇 개 하나 정리하는 형태로 이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정리하기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정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한 장을 넘겨가시면 문항 2번은 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 3번에 관한 지문은 뭘 살펴볼 거냐면 관리 규약에 지금 박스에 가면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나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에 나와 있는 박스에 관리 규약의 재정 등에 관한 절차에 관한 요건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살펴보시게요.